이번에는 개화 위정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개화도 필요했고 서양 열강의 침략에 맞서서 이를 방어해야 되는 그 두 가지 과제를 같이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먼저 위정척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 위정척사, 자, 올바른 것, 바른 것을 보호하고 사악한 걸 물리친다라는 표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성리학 이외에는 다 제거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쭉 흐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1860년대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와 조선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인양요, 신명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던 1860년대, 이때는 통상 반대가 주로 이제 위정척사의 의견이었습니다. 통상 반대. 그래서 이 주장대로 조선은 강화도 조약 이전까지 통상 수교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화에 대한 필요성, 이것에 대한 그 여론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고, 1873년 통상수교 반대 정책을 실시했던 흥선대원군이 실각 혹은 하야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고종이 친정에 나서게 됩니다. 친정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서 흥선대원이 실각한 것을 계기로 고종은 개화를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1870년대는 여기에 맞서 개화 거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상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대세고 지침이 됐기 때문에 개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양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강화도 조약에 반대했던 최익현이라는 사람의 상소문, 개화 반대 상소문이 가장 유명합니다. 최익현의 상소문을 보면은 왜 개항을 해서는 안 되느냐, 개화를 해서는 안 되느냐, 우리가 이제 팔 수 있는 물건은 백성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곡식이라든가 아니면 입을 것, 이런 것들이 밖에 없는데,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물건들은 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들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선비들, 이 위정척사를 주장했던 선비들이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름의 국제적인 질서와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했고, 무엇보다도 이 서양 열강들, 이 열강 세력들의 침략적 성격을 굉장히 정확하게 꿰뚫어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1880년대 이때 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영남 만인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남,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경상북도, 경상남도, 여기에 있는 그 선비들이 10,000명이 모여서 상소를 했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딱 이름을 올려서 10,000명이 상소를 한 건데, 이때 당시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청나라의 주선으로 조선이 미국과 수교를 맺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황준센,
이 사람이 쓴 조선 책략에 근거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 이러한 청나라의 주장에 의해서 혹은 청나라의 주선으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선비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잘 모른다. 그런데 청나라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함부로 미국과 국교를 맺으면 러시아와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장담할 것이며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국이란 나라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미국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지적을 정확하게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위정척사를 했던 이 선비들이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890년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때는 의병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895년은 을미의병,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 단발령 이런 것들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고, 1905년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이때는 을사의병. 일본이 우리의 그 외교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강제로 뺏어간 것에 대한 항의, 저항으로서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을사의병부터는 양반 의병장이 아니라 평민 출신, 양반이 아닌 출신 의병장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1907년은 정미의병. 군대 해산과 고종의 강제 퇴위를,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황제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저항하고자 일어난 정미의병. 이것이 이제 위정척사 이 활동을 했던 선비들의 어떠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위정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우물안의 개구리로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 사람들 때문에 개화, 개항 이런 것들이 늦어졌다라는 어떤 비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익현의 상소라든가 영남 만인소 같은 거를 보면은 국제정세와 조선의 상황 자체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서양 열강, 이들의 침탈 의도는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최익현의 상소에서 자본주의의 속성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해보다는 파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알맞은 편 같습니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 위정척사를 했던 사람들은 또 쉽사리 평가할 수 없는 게 언행일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신들의 주장은 목숨을 걸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최익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릴 때 이제 그 나 궁궐 앞에 도끼를 들고 가서 나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면은 내 목을 치십시오라는 이런 각오로 이제 그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제 통상에 반대했던 어떤 선비, 그러니까 기정진, 이 사람도 대표적인 위정척사의 선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항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서양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체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조선의 전통적인 그런 방식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생활과 어떠한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었고, 최익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이분이 나중에 1905년 을사의병을 일으켜서 일본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대한제국의 군대라는 것이 슬프게도 의병활동 진압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실제로도 최익현의 의병부대와 대한제국 군대가 전투를 벌이기 일보 직전에 최익현 이분이 나는 일본군과 싸우려고 의병을 일으켰지 우리 군대와 싸우려고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대로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하고 어디로 유배가 되냐면, 지금 한창 또 이제 한때 또 이제 이슈가 됐던 대마도로 유배를 가는데,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는 버선에다가 조선의 흙을 담습니다. 흙을 담아서 그 버선을 신고, 그리고 물동이 하나만 가지고 그 대마도로 가서 일본이 당시 유배지에서 이제 주는 음식을 일체 거부하고, 나는 그냥 굶어 죽을 테니까 음식 치워, 이러면서 그대로 굶어서 순국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행동과 어떠한 주장, 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목숨을 걸고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답답하다 뭐하다 이게 쉽사리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뛰어난 안목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결국에는 성리학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목표였고, 여러 가지 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딱히 대안이 없으셨고, 그리고 이분들이 했던 어떤 일들 자체가 의병 활동도 좌절됐고 여러 가지 좌절을 겪으면서 본인들은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책임을 지셨지만,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대비나 대안,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은 좀 마련한 것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또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의병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분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조선에 비해 일본의 군사력은 조선이 절대로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다 알고 계셨고, 당연히 싸워서 질 거라는 건 뻔히 알고 계셨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나의 성공과 실패, 불리함, 유리함을 따지지 않고 옳은 길이면 한다, 이런 걸로 그대로 밀고 나가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심산 김창숙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정통 유학자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위정척사와는 좀 차별화됐던 게 뭐냐면, 그래도 이분은 이젠 세상이 바뀌었다, 신분제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 깨어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유학자로서 마땅히 독립운동을 이제 뛰어드셨는데, 이분의 어떤 그 행적을 보게 되면은 그 했던 모든 시도들이 이게 다 번번이 좌절되고 또 실패를 겪으시면서, 심지어 이제 일본 그 경찰한테 붙잡혀서 혹독한 고문 끝에 이분이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선비라면 모름지기, 실패, 성공, 유리함,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 옳은 길이면 간다, 이것을 몸소 삶 속에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 자체도 그 일본과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 실패가 굉장히 확률이 높은 활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옳은 길이니까 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련 속에도 꺾이지 않고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으로서 위정척사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